데드풀과 울버린, 예, 오늘 보고 왔습니다. 저 원래 마블 팬이라고 해도 되나? 예, 요새 이제 덕후 분들이 하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감히 저 따위가 팬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긴 한데, 그래도 MCU 엔간한 작품들은 진짜 다 봤거든요. 다 보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에 나오는 작품들도 다 보진 않았는데 거의, 예, 대부분 봤고, 못 본 작품들도 어떤 내용인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작품 굉장히 사실 기대를 어느 정도 하고 봤어요. 근데 이제 이미 7월 24일에 개봉했다 보니까 보셨던 다른 많은 분들이 좀 호불호가 있다라는 평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혹평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했다고 해서 궁금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나왔을지. 근데 일단 결론은 저는 재밌었다. 나는 너무 좋았다. 나는 너무 좋았고, 혹평은 왜 혹평을 했는지 알 것 같긴 한데, 일단 그동안 마블에 갖고 있었던 팬들의 불만, 혹은 꼭 팬들이 아니더라도 이제, 예, 대중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그 뭐랄까, 그 억눌려 왔던 그런 감정들을 이번 작품에서 많이 해소시켜주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너무 보고 싶어서, 근데 또 혼자 보긴 싫어가지고 친구들 중에 모집을 해가지고 오늘 겨우 보고 왔는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굉장히 재밌었고, 일단은 나무 위키를 켜놨기 때문에 요 목차 순서대로 가면서 이제 스포 낭낭이 들어가면서 제가 좀 줄거리 쭉 말씀을 드리면서 리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일단, 예, 데드풀과 울버린 나왔고 뭐 쭉쭉 있었고, 일단 라이언 레이놀즈가 굉장히 입김을 많이 넣었다라는 게 보이는 작품이었어. 이번에도 역시, 예, 그만의 색깔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예, 휴잭맨도 아주, 예, 죽지 않았죠. 제대로 요번에 액션 보여줬고, 저 볼게요. 뭐 여기서 딱히 볼 거는 없을 것 같고, 아, 한국이 먼저 개봉을 했네요. 이랬구나. 몰랐어. 그때 이번에 8월 9일 기준이면 어제네요. 지금 찍고 있는 시점에서 어제인데 179만 명이니까 막 엄청 좋은 성적은 아니야. 그러니까 물론 이게 청불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호불호가 많이 있었다. 약간 예를 좀 잔인한 장면 많이 나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왜냐면은 기존 이제 엔드게임 이전에 그 한참 사람들이 많이 봤던 작품들 때도 뭐 그렇게 막 잔인한 게 많이 나오진 않았었거든. 그 데드풀은 굉장히 아웃사이드 느낌이었고, 근데 이번에는 예고편에서 아주 대놓고 데드풀 본인이 뭐 자기가 마블 지저스라고 말을 하면서 요번에 살려놓겠다라는 당찬 포부를 가지고 요번에 내놨죠. 근데 저는 팬으로서 굉장히 만족을 했습니다. 예. 울버린 실사영화 시리즈와 크로스오버를 겸하고 있다. 참고로 이제 뭐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건 것 같아. 이거를 보려면은 다른 작품을 뭐뭘 보고 가야 되냐,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 근데 일단은 제가 직접 보고 나니까 들었던 생각은 확실히 다다익선이다. 기존의 이전 작품들을 많이 봐뒀으면 봐뒀을수록 더 재밌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엔드게임에 비할 건 아닌데, 엔드게임도 약간 그랬죠. 엔드게임도 거기에 워낙에 많은 캐릭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 각각의 캐릭터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재밌게 봤단 말이지. 그래서 데드풀과 울버린에도 지금 여기에는 두 명밖에 없지만 꽤나 많은 캐릭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 엑스맨 사가와 이게 합쳐지는 느낌이었기 때문에 예, 엑스맨 시리즈도 기존에 꼬박꼬박 보셨던 분들이 훨씬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데드풀 시리즈는 당연히 보고. 근데 상대적으로 데드풀 시리즈는 이제 원투밖에 안 나오기도 했고, 사실 어, 줄거리의 치밀함보다는 그냥 액션의 호쾌함 때문에 본 분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이게 데드풀 시리즈긴 하지만, 데드풀은 안 봤어도 엑스맨 시리즈를 꼬박꼬박 보셨던 분들이 훨씬 더 재밌었을 것이다.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한다면. 예. 저 영화를 다 보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뭘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한다면 저는 엑스맨 시리즈를 먼저 보고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어쨌든 이번에 저는 굉장히 잘 뽑혔다고 생각을 하고요. 엑스맨 유니버스의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편입 이후 첫 데드풀 영화이며 기존의 20세기 폭스가 아닌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한 엑스맨 유니버스 배경작품이다. 그래서 20세기 폭스에서 나와서 이제 마블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거기 때문에 제4의 벽을 자주 넘는 데드풀 작품 특성상 이것도 이제 약간의 코미디가 들어갔죠. 영화 안에 약간 요거를 까내리는 느낌의 장면이 살짝 들어갔어요. 폭스 폭스 조카 이제 난 마블로 들어간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예. 뭐 일단 청불이기 때문에 잔인한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데드풀은 그쵸? 예, 어쩔 수가 없고 뭐 예고편은 굳이 제가 여기서 틀진 않을게요. 틀진 않고 시놉시스 등장인물이 있는데 그냥 제가 화면을 여기다가 놓고 잠깐만 이 복차가 어떻게 되냐? 줄거리가 밑에 있긴 있는데 같이 볼만한 사진이 있나 좀 볼게요. 아, 이런 식으로 줄거리가 따로 있네요. 한번 이 문서 한번 볼까요? 아, 있네. 근데 자료 화면 들어간 거는 처음 그거밖에 없고, 예, 예. 지금 보시면 이게 프롤로그라고 여기 써 있죠. 그냥 영화 시작하면 바로 이 장면이 나옵니다. 예, 바로 이 장면이 나와요. 영화 시작하면은 이제 데드풀이 이렇게 막 싸워요. 지금 보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TVA 그 요원들입니다.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수호하는 신성한 타임라인을 수호하는 이 그 단체의 혹은 조직의 그 요원들이 와가지고 데드풀을 잡아가려고 해요. 왜냐면은 데드풀이 이제 데드풀 2에서 타임머신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과거를 바꿔놓고 하는 게 이제 영화 극후반 및 쿠키 영상에 이제 나왔었죠. 그래서 그렇게 막 시간을 헤집고 다녔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명목상의 이유로 이제 이 TV의 요원들이 등장을 해서 데드풀을 잡아가려고 해요. 근데 이제 데드풀이 어 이렇게 다 쓸어버리는 딱 데드풀만의 멋진 액션이 나오죠. 근데 영화 초반에는 단순히 그것 때문에 잡으러 온 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이 장면 직후에 데드풀이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 때문에 잡으러 온 게 아니었다. 아, 그러면은 뭐 때문에 얘네가 여기 잡으러 왔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장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약간 마블 계속 보신 분들, 그리고 엑스맨 시리즈 보신 분들은 여기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마블만 보신 분들은 이게 약간 어벤져스 2의 그 숲속 모습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배경은 이 영화 중에 배경은 뭐냐면 그 로건 엑스맨 시리즈 이제 울버린의 장렬한 마지막을 알렸던 로건이라는 영화에서 울버린이 묻혔던 곳에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데드풀이 왜 여기 와 있냐?
데드풀이 지금 울버린이 필요한 거야. 울버린이 필요해서 얘 여기 땅 속에 묻어놨는데 얘도 힐링 팩터가 있으니까 비록 묻힌 지 오래됐을지라도 계속 살아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여기를 또 건너온 거예요. 예, 다른 유니버스로 건너와서 아닌가? 같은 유니버스인가? 아, 맞다. 같은 유니버스다. 예. 지금 이 원조 데드풀이랑 그 로건이 죽은 유니버스는 지금 같은 유니버스, 즉 같은 지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로건이 죽었다는 데를 찾아와서 무덤을 파헤쳤어요. 이 새끼 살아있을 수도 있어 하면서 파헤쳤어. 근데 아 이제 스포 감상입니다, 여러분. 파헤쳤는데 죽어 있었어요. 아주 백골이 되어 있었죠. 정확히는 아다만티움 해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왜 얘는 그토록 울버린이 필요했냐? 뭐냐면은 이제 여기 전반적인 줄거리가 이 데드풀이 본인이 그렇게나 원하던 이제 어벤져스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어벤져스 면접을 보는데 거기서 잘립니다. 그 면접관이 그 저기 아이언맨 보안실장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호건인가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닌가? 어쨌든 그 스타크사 보안실장이 면접을 봤는데 얘가 어벤져스 면접에서 떨어져요. 그게 어벤져스 면접이긴 했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데드풀 본인은 어벤져스 면접이라고 생각하고 가서 어벤져스가 되고 싶다고 했는데 잘립니다. 왜 어벤져스는 너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필요해서 되는 게 어벤져스다 이러면서 이제 잘려요. 그러고 나서 얘는 이제 어벤져스도 안 되고 그렇다고 엑스맨이 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감도 좀 떨어졌겠죠. 자신감도 좀 떨어진 상태에서 그 여자친구인 바네사랑도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암울한 시기가 찾아오죠. 그래서 어 얘가 상심한 나머지 이 데드풀 활동을 아예 관두고 중고차 딜러로 이제 중고차 딜러로 전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활을 다 청산하고 조용히 그냥 중고차 딜러로만 생활을 해요. 근데 영업은 잘 못하지만 어쨌든 자기는 그 생활도 만족한다는 식으로. 그래도 이제 데드풀 1, 2 시리즈에서 사귀었던 친구들이랑은 계속 관계가 유지돼요. 그래서 이제 예, 뭐 본인 생일에도 그런 친구들이 찾으러 와주고 바네사도 친구로서 생일 파티 축하하러 옵니다. 바네사도 오고 그리고 이제 데드풀 시리즈에 나왔던 다른 이제 엑스맨 인원들도 오고 이제 생일 파티를 같이 축하를 해줍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상황에 TVA 요원들이 얘를 잡으러 와요. 그래서 얘가 납치를 당했는데 날 왜 잡으러 왔어? 하니까 다름이 아니라 TVA에서 어떤 얘네가 관리하고 있는 게 그거죠. 그 신성한 시간선 의외에 이외에 다른 시간선이 이제 좀 점점 더 마이너해질 때 그 시간선을 가지치기 한다라고 하죠. 약간 잘라내는 마이너한 시간선들은 다 잘라내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마이너한 시간선 중에 하나가 지금의 데드풀이 살고 있던 시간선이었던 거야. 그래서 어차피 다 죽어가는 시간선 몇천 년에 걸쳐서 사그라질 바에는 그냥 빨리 가지치기 하듯이 잘라버리자라고 그 TBA의 관리자 중 한 명인 미스터 패러독스가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역할을 데드풀에게 맡기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데드풀한테 맡기기로 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데드풀은
본인이 TVA에 잡혀옴으로써 본인의 우주가 없어질 위기에 처했다라고 처음엔 인지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모든 시간선에는 어, 그 시간선에 주요 인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 울버린이 가장 활약했던 시간선, 그리고 뭐 데드풀이 거의 가장 주인공격인 시간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시간선이 존재를 하는데 그 시간선 중에 지금 이 주인공 데드풀이 살고 있는 시간선은 가장 주요 인물이 울버린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울버린이 로건이라는 작품에서 죽었죠. 예, 결국엔 죽었기 때문에 주요 인물이 사라지면서 그 시간선도 점차 존재가 희미해진다. 그래서 사라질 위기 혹은 사라질 계획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미스터 패러독스라는 관리자가 굉장히 극단주의자라서 그냥 몇천 년 동안 서서히 사라지게 냅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사라질 시간선은 빨리 없애자. 그래서 그 시간선에 있는 데드풀만 따로 빼와가지고 내가 너 신성한 시간선에 갖다 놔줄 테니까 네가 원래 살고 있던 시간선은 빨리 없애게 도와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데드풀이라면 그 제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워낙에 어벤져스에 들어가고 싶어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미스터 패러독스가 데드풀한테 그런 제안을 하는데, 근데 이제 데드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어벤져스에 너무나도 가고 싶고 그 신성한 시간선에 너무나도 속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본인이 여태까지 사귀어온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몇천 년 동안 안 없어지고 지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걔네 수명이 있겠지만 어쨌든 안 사라지고 지낼 수가 있는데 갑자기 그냥 그걸 빨리 그냥 그 우주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니까 그건 데드풀한테 달가운 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바로 거절을 합니다. 바로 거절을 하고 미스터 패러독스가 갖고 있는 그 시간선 왔다 갔다 하는 기계를 탈취를 해가지고 바로 다른 시간선으로 도망가 버려요. 도망간 다음에 데드풀이 어떤 생각을 하냐? 아, 그러면 내 시간선에 있는 울버린이 죽어서 우리 우주가 없어지는 거니까 다른 시간선에 있는 제대로 된 울버린을 우리 시간선으로 끌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울버린을 다시 살리면 우리 우주가 계속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1차원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막 돌아다녀요. 여기저기 돌아다녀서 다른 우주에 있는 울버린들을 물색을 합니다. 물색을 하는데 뭐 개 중에는 약간 키 작은 울버린도 있고, 그리고 그 헨리 카빌의 모습을 한 울버린도 있었고, 다양한 울버린들이 등장을 합니다. 약간 그 멀티버스니까요. 다양한 울버린들이 등장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나마 원조 울버린과 가장 흡사한 울버린을 찾아냅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울버린은 이 유니폼을 입었던 적이 한 번도 없죠. 엑스맨 시리즈에서. 근데 이게 이제 마블 코믹스의 원작에 나오는 실제 울버린 유니폼입니다. 어쨌든 이 울버린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떻게든 싸워가지고 이제 데리고 가요. 데리고 가고 TVA한테 가가지고 야,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우리 시간선 살려줘 라고 했는데 미스터 패러독스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왜 데려와도 이런 애를 데리고 왔냐. 이 울버린은 본인의 시간선에서 진짜 최악의 울버린이었다. 나머지 엑스맨들 죽는 거 다 방치하고 술만 퍼먹다가 어 엑스맨들 이미지 다 깎아먹은 나락간 울버린인데 얘를 왜 데리고 왔냐 라고 하면서 이제 면박을 줌과 동시에 이제 막 어떻게 티격태격 하다가 미스터 패러독스가 그들만이 갖고 있는 그 장치로 얘네 둘을 이제 어떠한 시간선도 아닌 공허한 공간으로 보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쓰레기통에 버린 거죠.
버렸는데 그 우주 쓰레기통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떠한 시간선에도 속하지 않은 자들이 쓰레기통처럼 버려지듯이 가는 곳이 이제 보이드라고 부릅니다. 그게 이제 한국말로 직역하면 공허가 되겠죠. 보이드라는 곳에 얘네 둘이 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 얘네 둘이 또 싸워요. 근데 둘 다 힐링 팩터가 있어가지고 막 아주 기똥차게 서로 싸우다가 거기서 그냥 보이드라서 약간 그 뭐라지 매드맥스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데 그런 매드맥스 같은 분위기를 풍기는 황량한 공간에서 둘이 막 흠씬 싸우다가 갑자기 다른 등장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막 진짜 그 매드맥스의 퓨리오사 같이 갑자기 어떤 인물들이 그 매드맥스 같은 차량을 끌고 막 오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이 장면이죠. 여기 딱 지금 장면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제가 영상 재생은 안 할게요. 이 황량한 무대에 얘네 둘을 포획을 해요. 근데 보면은 몰랐는데 그 이걸 또 이제 엑스맨 시리즈의 그 등장인물들이 꽤나 등장을 합니다. 얘네를 포획하러 왔던 주동자 중에 한 명이 파이로. 파이로는 이제 엑스맨 시리즈에서 불을 다룰 수 있는 인물인데 그때 흑화를 했죠. 매그니토 편에 들어가서. 그거는 엑스맨 시리즈 봤던 분들만 아실 거예요. 파이로가 선동을 한 무리들 파이로랑 세이버투스. 세이버투스는 울버린의 형제뻘이죠. 그래서 그들도 이제 보이드에 버려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드에서 계속 지내고 있었던 거죠. 걔네가 이제 얘네를 잡으러 와요. 잡으러 와서 이제 잡아가는데 근데 잡아가기 전에 이제 얘네가 맞서 싸우려고 하는데 갑자기 또 다른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데드풀은 약간 그거를 딱 그 어떤 그 몸매를 보고 알아채요. 크리스 에반스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 에반스는 누굽니까? 캡틴 아메리카죠.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막 그 약간 예, 옷을 이렇게 푹 눌러 쓰고 크리스 에반스가 등장을 해서 캡틴 아메리카가 여기에도 있구나 하면서 데드풀이 되게 좋아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캡틴 아메리카가 아니라 이전에 판타스틱 4에 나왔던 조니도 이제 크리스 에반스가 배역을 맡았었잖아요. 판타스틱 4의 조니로서 크리스 에반스가 여기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재밌는 포인트였다고 보여지고 이런 식으로 판타스틱 4 그때 버전을 끌고 오면서 어 근래에 이제 말이 많았던 로다주가 닥터 둠으로 복귀한다라는 거를 이제 같이 이 판타스틱 4 세계관과 인물들까지 같이 끌어오는 중대한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판타스틱 4 조니의 크리스 에반스가 같이 여기 얘네랑 셋이서 맞서 싸우지만 결국 파이로와 저기 뭐야 한 명 더 있었는데 세이버투스 포함해서 그 일당들에게 잡힙니다. 근데 세이버투스는 울버린한테 바로 모가지가 따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얘네를 그 대형 자석 같은 걸로 포획을 해서 데려옵니다. 왜냐면 얘 몸 전체가 금속이고 얘는 마침 이 칼이 아담한티움으로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둘 다 자석에 끌려서 포획이 됩니다. 그래서 잡혀가고 그래서 잡혀갔더니 거기에는 누가 있냐 이 보이드의 이 황량한 무대를 계속 장악하고 있던 인물이 누구냐면 엑스맨 시리즈의 이제 찰스 교수 아시죠? 프로페서 X 찰스 자비에 교수. 근데 알고 보니 찰스 자비에 교수의
쌍둥이 시스터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쌍둥이 시스터가 있었고 이름이 뭐였지? 카산드라였나?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 예. 그래서 찰스 교수의 쌍둥이 시스터다 보니까 똑같이 이제 염력 쓸 수 있고 상대방 마음 읽을 수 있고 염력이 진짜 넘사급입니다. 근데 한 번도 엑스맨 시리즈에는 등장한 적이 없죠. 그러니까 TBA에서 찰스 교수의 쌍둥이는 시간선에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걸음마 뗄 때쯤부터 바로 보이드에 보내버린 거예요. 그런 설정입니다. 그래서 보이드에서 이제 이 사람들 사이에 군림하고 있는 인물이 찰스 교수의 쌍둥이인 카산드라였다. 그래서 카산드라 맞나? 네, 이름 잘못 말하면 안 되니까. 예, 카산드라 맞죠? 카산드라 노바가 이제 수장으로 있었고 거기에 이제 잡혀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설정이 하나 들어가는데 이 보이드로 이렇게 보이드라는 시간선 쓰레기통에 들어가게 되면은 카산드라 일당에 잡히거나 아니면은 그 저기 뭐야 누구한테 잡아먹히거나인데 그 잡아먹는 그 괴물 같은 거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뭐였지? 어... 여기는 안 써있네요. 물론 걔는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줄거리에 써있나 한번 볼게요. 어... 알리오스. 제가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카산드라 일당에 잡혀가지고 이제 카산드라가 아 얘네는 뭔가 쓸만한데 싶어가지고 데드풀이랑 울버린한테 우리랑 한패가 되지 않을래? 라고 잠깐 제안을 해요. 근데 당연히 이제 울버린이랑 데드풀은 싫다고 하죠. 싫다고 하고 근데 그 와중에 같이 갔던 이제 그 판타스틱 4의 조니 역할을 한 크리스 에반스는 입 잘못 놀렸다가 바로 카산드라한테 끔살당합니다. 바로 살가죽 벗겨져서 끔살당해요. 그래서 굉장히 진짜 거의 까메오 출연급으로 짧게 크리스 에반스는 등장을 하고 이때 판타스틱 4 조니는 죽어버리고 그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웨이드의 머릿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이제 정신 및 기억 조작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산드라는 찰스 교수랑 다르게 실제로 신체가 접촉을 해야 그 사람의 정신과 기억을 보고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머릿속에 손을 집어넣는 이 손이 이렇게 뚫려. 그래서 손을 집어넣는 연출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장면이 굉장히 기괴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데드풀을 계속 저항을 하다가 이게 계속 저항을 하는데 이제 물리적 공격 안 통하죠. 카산드라한테는 염력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부하가 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곳에 온 둘을 집세에 비유하며 알리오스의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알리오스라고 하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예. 이렇게 생긴 그냥 약간 그 먹구름 같은 존재가 보이드에는 계속 존재를 한다. 그래서 이 보이드에 떨어진 인물들은 얘네 이 알리오스라는 존재에 잡아먹히거나 아니면은 그 카산드라 일당에 잡혀가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가 충성할 것 같지 않으니까 얘네 알리우스한테 먹이로 주려고 갖다 던졌는데 기적적으로 울버린과 데드풀이 다시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고
어떤 이 회식당에 들어가서 스팸 까먹어서 한숨 돌리는데,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다시 TVA로 돌아가는 방법을 찾다가 보이드의 경계선으로 계속 가려고 하다가 어떤 강아지가 나타나는데, 그 강아지가 그 데드풀 옷을 입고 있어요. 데드풀 옷을 입고 있고 약간 누가 봐도 데드풀 버전 강아지야. 도그풀. 그래서 원조 데드풀이 굉장히 좋아라 하는데, 근데 그 강아지가 주인이 있었습니다. 나이스풀. 나이스풀은 데드풀과 다르게 굉장히 이쁜 말만 쓰고 굉장히 착한 데드풀입니다. 그래서 어 얘네가 어디 가야 된다고 하니까 선뜻 자기가 숨겨뒀던 차량을 건네줍니다.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이동하다가 이제 웨이드랑 로건이 설전을 벌입니다. 왜냐? 원래는 이제 울버린을 데드풀이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던 게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시간선도 좀 같이 도와서 살려주고, 너가 쓰레기 취급받았던 너의 시간선에도 가서 좀 수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 그리고 그게 가능하게 하려면 TVA에 다시 침투를 해야 된다 라고 설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울버린은 자기가 저질렀던 과오, 그리고 엑스맨의 몰락, 이런 것들을 다 복구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 말에 솔깃해서 지금 이제 데드풀과 동행하게 된 거거든요. 그랬던 건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데드풀 이 새끼가 이거 확실하지도 않은데 입만 나불거린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TVA에 간다고 해서 본인 시간선이 다시 복구될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데, 그냥 일단 입부터 털었다라는 게 보이니까 이제 갑자기 빡친 거지. 빡쳐가지고 차 안에서 또 싸워요, 얘네 둘이. 거의 밤새 싸워요. 둘 다 힐링 팩터가 있으니까 서로 찌르고 아주 막 난리를 쳐 또. 그 액션은 이제 직접 영화를 봐야만 느낄 수 있는 어떤 또 만족감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막 밤새 싸우다가 둘 다 골아 떨어져요. 거의 기절하다시피. 그러니까 차에서 둘이 나란히 잠들어 이렇게. 잠들었는데, 근데 어떤 인물이 그 둘이 잠들어 있는 차량을 탈취해서 어디로 또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어디 이상한 데서 깨어나요. 근데 되게 사람 살만한 곳이야. 되게 안락한 곳에서 깨어나. 그래서 뭐야, 여기 어디지? 야, 술도 있고 좋은데? 하고 딱 봤더니 거기에 보이드에 버려져 있던 저항군들의 기지가 이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그 카산드라 일당은 보이드를 장악하고 되게 악당으로 묘사되는 반면, 어 보이드에서, 그러니까 저항군이라고 하긴, 그러니까 카산드라의 어떤 그 정치 체제에 반대하는 인물들이 모여 있는 거점이겠죠.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들이 이제 놀랍게도 블레이드가 나오고요. 이게 실제 블레이드 역할 하셨던 그 배우분이 직접 나오십니다. 블레이드 나오고, 그리고 일렉트라 맞나? 네, 제대로 말한 거였으면 좋겠는데. 엘렉트라. 여기 써 있죠? 자, 크리스 에반스 아까 말씀드렸고, 제가 엘렉트라 나오고요. 엘렉트라도 실제 그 배우분 당연히 나오고, 웨슬리 스나이프스 블레이드 나오고, 레미 르보 갬빗 채닝 테이텀인데, 이거는 이런 작품이 있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인물도 나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예, 저의 마음을 빼앗았던 로라도 나옵니다. 그 예, 로건이라는 작품에서 울버린이 구하기 위해 목숨을 바쳤던 그 딸과도 같았던 그 존재 로라도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크리스 에반스는 이미 죽었고, 아까 죽었고, 이 나머지 네 명이
있는 저항군 기지에 이제 울버린과 데드풀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입을 털어요. 우리가 카산드라 그 기지에서 살아나왔다. 거기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없었는데 우리는 살아나왔다. 그러므로 이 4명까지 해서 총 6명이 힘을 합친다면 확실히 그 반란이라고 해야 되죠. 어쨌든 쿠데타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심기일전에서 다 같이 가보자. 그러면 우리 원래 시간선으로 돌아가고 싶다. 라고 해서 이제 다 같이 의기투합해서 6명이 다시 쳐들어갑니다. 카산드라의 기지에 쳐들어가서 공격을 하고 작전은 그거였어요. 그 카산드라가 찰스 교수처럼 이제 염력과 정신 조작을 하는 인물이다 보니까 그걸 막으려면은 그 매그니토의 헬멧 같은 그런 장치가 필요했어요. 근데 매그니토의 헬멧은 이미 카산드라가 없애버렸고 남은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이 저거넛이 쓰고 있는 헬멧. 이것도 뭐 모르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는데 그 저거넛이라고 진짜 힘만 더럽게 센 그 엑스맨 시리즈에 나오는 애 있어요. 걔도 이게 약간 철 투구를 쓰고 있는데 그 투구도 이제 카산드라의 정신 조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염력도 포함해서 막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쳐들어가서 막 열심히 싸우면서 이제 이 저항군 4명은 이 저항군 4명은 이제 저거넛의 헬멧을 빼앗는데 치중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새에 울버린과 데드풀은 이제 카산드라가 쉬고 있는 데에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가서 하는데 근데 이제 쳐들어가봤자 사실은 소용이 없죠. 왜냐면은 얘네 물리적 공격은 카산드라한테 전혀 안 통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간 끌기였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막 깝칠 때 카산드라가 재밌네 하면서 이제 막 염력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가지고 놀고 그리고 이제 울버린의 정신도 들여다보고 하면서 갖고 놀고 있을 때쯤 이제 구석에 처박혀서 이제 기절한 척하고 있던 데드풀이 밖에서 던져주는 저거넛의 헬멧을 딱 받아가지고 바로 이제 카산드라 머리에 딱 헬멧을 씌워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헬멧을 씌웠으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얘는. 아무것도 못해서 야 너 이제 아무것도 못하니까 우리를 원래 시간선에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방법 빨리 알려줘 했는데 카산드라가 야 너네를 내가 원래 되돌려 놓으려면 내 능력을 써야 되는데 너네가 헬멧 씌워놨으니까 너네는 못 가. 너네 보내주려면 나 이 헬멧 벗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지? 야 안되겠다 그냥 죽여버리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헬멧을 다시 벗겨준다고 해서 얘가 호락호락 보내줄 리가 없잖아. 헬멧 벗겨지자마자 바로 얘네 죽여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냥 죽여야겠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죽여야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헬멧을 써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 야 죽이자라고 말할 때 갑자기 카산드라 이 일당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파이로가 아까 말했던 그 엑스맨 시리즈 파이로가 갑자기 쳐들어와가지고 카산드라한테 총을 갈겨요. 야 이 카산드라 쌤통이다 너 헬멧 쓰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하면서 갑자기 총을 갈겨. 그래서 실제로 카산드라가 총 맞고 막 죽을라 그래. 총 맞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 뭐 어차피 우리도 죽이려고 했으니까 라고 했지만 갑자기 이때 울버린이 얘기합니다. 벗겨주자. 아니 왜 벗겨? 하니까 나는 이 옷을 입고 있는 건 엑스맨이라는 증거고 단 한 번만이라도 엑스맨 닿고 싶다. 찰스 교수는 여기서 카산드라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엑스맨다운 행동을 하자. 죽이고 싶지 않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헬멧 벗겨주자. 그리고 카산드라 우리를 보내줘. 이런 식으로 갑자기 굉장히 착한 마음으로 헬멧을 벗겨줍니다. 그래서 딱 벗기니까 카산드라가 바로 반격할 것처럼 하다가 다행히 기적적으로 이제 잠깐 착해집니다. 잠깐 착해져가지고 실제로 원래 시간선에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뭐냐? 예전에 보이드에 버려졌었던 어떤 닥터 스트레인지가 놓고 간 그 링. 이렇게 하면은 워프할 수 있는 링 있죠. 그거를 자기 주머니에 가지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 데드풀 시간선으로 포탈을 열어줘요. 그래서 가라고. 근데 그냥 보내주는 건 재미없으니까 알리우스가 오고 있는데 알리우스가 오기 전에 너네 빨리 저 워프 타고 시간선으로 돌아가라 해가지고 이제 기적적으로 얘네 둘만 원래 시간선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근데 이제 돌아갔는데 중요한 거는 이때부터죠. 이제 돌아가서 얘네는 그 미스터 패러독스 때문에 보이드로 버려졌던 거기 때문에 이제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미스터 패러독스 찾아서 족쳐야겠다 이 생각밖에 안 하겠죠. 근데 한편 미스터 패러독스는 뭘 하고 있었냐면 그 몇천 년 동안 시간선 버려진 시간선이 서서히 없어지는 게 꼴배기 싫어서 그냥 바로바로 가지치기 해버리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TVA 안에서도 극단주의적인 생각이었어요. 다른 관리자들은 그렇게 하는 걸 원하지 않는데 혼자 어떤 기계를 만들어서 그 타임 리퍼였나? 타임 리퍼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어디 써 있지? 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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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딨어. 그러니까 이 시간선 붕괴기 이게 타임 리퍼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는 타임 리퍼라는 표현은 안 써 있네요. 타임 리퍼 맞을 거야. 어쨌든 결론은 그 미스터 패러독스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이 시간선 붕괴기를 통해서 빠르게 가지치기를 하고 싶은 그냥 본인만의 욕심이었는데 TV에서 원하는 행동은 아니었고 그래서 윗선 모르게 혼자 하고 있던 거여서 어쨌든 이 시간선 붕괴기라는 기계를 데드풀이랑 울버린 입장에선 없애야겠죠. 그래야 그 데드풀이 속해 있던 시간선이 몇천 년 정도는 적어도 존속을 할 수 있으니까 이 시간선 붕괴기를 찾아서 없애는 게 급선무였는데 어딨지 하다가 지금 보면은 여기서 예, 한편 이제 울버린과 데드풀이 이제 딴 원래 시간선으로 간 것을 확인한 카산드라가 이제 파이로를 깨워요. 자기한테 총질했던 파이로를 깨워서 너 왜 나한테 총질했어? 라고 했더니 파이로가 실토를 합니다. 파이로가 사실은 미스터 패러독스와 내통을 해서
그 내통한 내용 중에 하나가 카산드라를 없애고 모시게 한 내용이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 카산드라는 생각을 합니다. 카산드라는 자기가 이 보이드라는 세계 공간에서 군림할 수 있었던 게 미스터 패러독스랑 자기랑 약속한 내용도 있었는데 어느 정도 평화 협정 같은 것도 있고 했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하고 파이로랑만 내통을 해서 나를 없애는 게 낫다고 했다고 이런 이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선 붕괴기를 쓰려고 한다라는 사실도 카산드라가 이때 알게 되죠. 그래서 이때 카산드라가 복수할 겸 본인도 이 지구 10005로 들어가요. 카산드라가 들어가서 그쵸 여기 써있죠. 패러독스는 사실 시간선 가속기를 완성시켜서 지구 10005의 시간선을 없애버리는 겸 통제가 불가능했던 카산드라도 없애려고 했다라는 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카산드라가 포탈을 건너오게 되고 바로 웨이드와 로건은 당연히 날려버리고 패러독스를 제압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 일단 패러독스는 당연히 제압 가능 뭐 일반인이니까. 그리고 이 본거지에 들어와서 시간선 번개기를 본인이 컨트롤해서 보이드를 제외한 모든 시간선을 없애면 완전 본인 세상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카산드라가 다시 이제 완전 악당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되고 정신을 차린 웨이드와 로건은 갑자기 도그풀이 달려와서 얘가 여기 왜 왔지 했는데 나이스풀도 오고 막 온갖 100여 명의 변종 데드풀들이 포탈을 다 타고 와요. 보이드에서. 그래서 얘네는 여기 왜 왔지? 근데 그들은 이 100여 명의 데드풀이 카산드라를 막으러 가는 이 데드풀과 울버린을 막으려고 집중 사격을 합니다. 그래서 막 싸워요. 여기서도 막 싸우다가 근데 이 100여 명의 데드풀도 뭐 레이디 프리든 키드 프리든 헤드 프리든 카우보이 데드 프리든 베이비 프리든 다 엔간하면 힐링 팩터가 다 있기 때문에 2대 100으로 싸우면은 승산이 없단 말이야. 어차피 얘네 계속 살아나는데 어떻게 뚫고 가겠어. 근데 갑자기 다른 데드풀이 자전거를 타면서 나타나서 원조 데드풀은 내 친구다 라면서 공격 중지를 요청하는데 데드풀이 아니라 피터풀이었어요. 웨이드의 절친. 웨이드의 절친. 단번에 피터임을 알아차린 다른 모든 데드풀들은 피터를 되게 좋아하나 봐요. 모든 데드풀들이. 그래가지고 얼싸안고 좋아하며 무장 해제합니다. 이거 약간 뭔가 개연성이 약간 부족하긴 했는데 어쨌든 피터 때문에 100여 명의 데드풀들이 무장 해제하면서 이 틈에 얘네 둘이 카산드라한테 갑니다. 근데 카산드라는 이미 이때 시간선 붕괴기를 본인이 이제 탈취 성공을 해가지고 힘을 다 흡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일촉즉발의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2대100의 장면이고 2대100 하던 장면이고 얘네가 여기 다 쓰러뜨리고 갔더니 카산드라가 혼자 기계 만지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멈추려면 이 기계가 폭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계를 폭발시키려면 합선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합선을 시키려면은 이 물질과 반물질이 지나는 회로를 합선시켜야 되는데 그걸 합선시키려고 이렇게 두 선을 딱 잡고 있으면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어떤 것이든 원자 단위로 분해된다. 그래서 너네가 아무리 힐링 팩터를 갖고 있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시간선 붕괴기를 파괴하려고 들면 너네는 더 이상 이제 살아날 수가 없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 우주를 구하려면은 본인 시간선을 구하려면 본인이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데드풀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쩔 수 없지. 내가 희생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울버린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희생하겠다. 내가 희생하겠다. 왜? 어차피 내가 있던 시간선은 이미 망했고 너는 같이 함께 해야 될 친구들이 있는데 네가 죽어버리면 되겠냐? 내가 여기서 희생하겠다라고 갑자기 멋있는 말 던지면서 본인이 희생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래서 울컥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얘가 뒤통수 후려버리고 지가 들어가요. 지가 들어가서 그렇게 멋있는 꼴 하게 멋있는 짓 하게 내가 그 꼴 못 보지. 내가 희생할 거야. 내가 마블 지저스야 이러면서 데드풀이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들어가요. 들어가서 이제 물질 회로와 반물질 회로를 본인이 직접 이렇게 양손으로 잡아 끌어가지고 합선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근데 팔이 짧아서 안다. 계속 이렇게 막 고생고생 하다가 겨우겨우 간발의 차로 합선에 성공을 하는데 혼자 성공한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잡아 끌려고 하고 있을 때 이제 울버린이 그것도 보고만 있을 수 없잖아. 그래서 그 억지로 방문 부수고 또 들어온 거야. 그 회로실에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어차피 팔 짧아서 안 됐거든. 회로와 회로 사이가 굉장히 넓어가지고 팔 짧아서 얘 혼자 못하고 있었는데 둘이 손에 손잡고 이렇게 손잡고 이쪽 팔 여기 해가지고 물질 회로와 반물질 회로를 서로 손에 손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합선시켜 버려요. 딱 카산드라가 힘을 온전히 얻기 직전에 딱 합선에 성공을 해요. 그래서 막 온몸이 원자 단위로 분해되려고 하는데 그거를 힐링 팩트로 억지로 견디면서 기적적으로 카산드라가 힘을 온전히 얻는 거를 이제 막으면서 합선되면서 시간선 붕괴기가 폭발하면서 카산드라도 같이 폭발하고 그렇게 해피엔딩에 도달을 합니다. 그러고 이제 이때서야 이제 미스터 패러독스의 독단적인 행동을 알아차린 다른 TVA 관리자가 이제 잡으러 와요. 패러독스를 잡으러 와요. 잡으러 와서 했는데 이제 패러독스가 구차한 거짓말을 합니다. 아니 이거 나 모르는 일이고 어쨌든 지금 우리의 영웅 울버린과 데드풀이 합선을 시켜서 시간선 붕괴기가 폭발하고 다른 모든 시간선들이 붕괴되는 것을 막았다. 그들은 우리의 영웅이다. 이렇게 괜히 딴소리 하면서 자기가 범인인 거를 숨기려고 해요. 근데 또 예상했던 일이긴 하지만 말도 안 되게 원자 단위로 분해됐던 울버린과 데드풀이 살아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살아 돌아왔지 했는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다시 힐링 팩터로 살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마치 그 가오갤 1탄에서 파워스톤을 잡고도 살아있었던 가오갤 멤버들처럼 얘네도 그 물질 반물질 회로를 붙잡고 있었음에도 둘이 손에 손잡고 이제 힘을 합쳤기 때문에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다라는 설정인 거죠. 그래서 어쨌든 살아 돌아와요. 살아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미스터 패러독스가 거짓말했다라는 게 명백해졌죠. 그래서 걔는 이제 체포가 되고 얘네도 해피 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얘네가 이 시간선을 구했기 때문에 이 시간선의 주요 인물이 되면서 주된 타임라인으로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타임라인으로 이제 바뀝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 빠빠이 할까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냥 이 기존 데드풀 유니버스에 이 울버린이 약간 그냥 편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영화가 종료가 돼요. 영화가 종료가 되고 어 사실 다른 이 영화 중간중간에 깨야 할 디테일 요소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었고 어쨌든 네, 줄거리는 이랬습니다. 줄거리는 이랬고 사실 지금 쭉 제가 줄거리를 얘기하다 보니까 느낀 게 이 데드풀 영화의 주된 재미는 호쾌한 액션과 중간중간 계속 쏘아대는 이 입방정 드립들이 영화의 키포인트인데 이렇게 줄거리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전혀 안 드러나다 보니까 뭔가 재미가 반감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확실히 직접 보는 게, 직접 보는 게 영화의 재미를 온전히 느끼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혹평이 있었던 이유는 알겠어. 약간 너무 제사의 벽을 자주 넘나들어서 너무 자주 넘나들어 들기도 했고 너무 다양한 캐릭터들이 계속 등장해서 저처럼 그 캐릭터들이 어떤 인물들인지를 모르거나 어 비하인드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냥 정신없게 느껴질 수 있다. 정신없게 느껴질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혹평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다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만족감 있는 영화였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 일단 여기 평들이 있는지 조금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변종 울버린 중에 헨리 카빌 버전 울버린도 있었다고. 그리고 호건이 나와서 이제 그 어벤져스 면접을 봤었고요. 어, 쿠키 영상은 뭐 별거 없습니다. 이건 직접 영화를 보고 느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이 엑스맨 유니버스도 다 끌고 왔고 마블은 당연한 얘기고 TVA 얘기를 하려면 로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로키에서 TVA 얘기를 가장 먼저 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여기 판타스틱 4 얘기는 잘 안 나오네. 아 여기 있네. 판타스틱 4 다이얼로지도 나 그쵸. 예. 하여튼 이것들을 다 끌고 왔어요. 예, 제니퍼 가너의 엘렉트라 등장. 이런 것들을 다 끌고 오면서 사실 저는 이 작품들, 이 인물들을 다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영화를 봤기 때문에 정말 재밌었지만 사실 지금 작품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로키, 엑스맨 시리즈, 데어데블, 판타스틱 4, 블레이드, 퍼니셔. 근데 퍼니셔는 뭐 안 봐도 되고 어쨌든 이 작품들을 다 한 영화에 끌고 와서 언급을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 자꾸 뭔 소리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엔드게임이 그랬던 것처럼 어벤져스 시리즈가 그랬던 것처럼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어, 하나하나 이렇게 캐릭터들의 어떤 그 개연성, 비하인드 스토리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더 배로 재밌게 볼 수 있는 기존 마블 그 영화의 어떤 특징을 잘 다시 끌고 왔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뭐 한참 망했다 얘기 나오기 시작했던 이제 뭐 이터널스나 이런 거 보면은 전에 거를 전혀 안 끌고 오기도 했고 물론 이터널스도 원래 마블에 있는 개념이지만 이제 PC를 너무 끌고 와가지고 그리고 너무 이제 아티스틱한 장면들을 많이 넣고 해가지고 너무 노잼이었거든 솔직히 말하면. 그랬는데
이제 대중성을 충분히 저는 잡을 만큼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액션이 굉장히 호쾌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고, 이제 다른 작품들도 더 보고 싶게 만드는, 이 한 영화 이거 나온 지 한참 됐지만 이거를 또 다시 보고 싶게 만드는, 어떻게 보면 상업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마블만의 특성, 이거를 잘 살렸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데드풀 말고도 이제 앞으로 나올 마블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벤져스 5, 6 이제 나올 거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또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지, 마블이 진짜 이번에는 이제 이번에야말로 정신을 차렸을지 한번, 예, 기대해 보게 되는 그런 출발 신호탄을 알리는 영화였다. 번역 황석희 님이 하셨네요. 좋고. 어쨌든, 예, 재밌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음, 딱 짧게 짧게 딱 한 줄 평처럼 요약해서 평을 하자면, 음, 저번에 제가 인사이드 아웃 2 리뷰할 때도 이 표현을 쓰긴 했는데, 딱 예상대로 재밌었다. 예상대로 재밌었다. 우리가 데드풀에서 기대하는 그 재미. 그 재미는 온전히 제대로 들어가 있었다. 라이언 레이놀즈가 기획을 확실히 잘했다라는 게 느껴졌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건 약간 디테일한 지적이긴 한데, 굳이 굳이 이 100명 100여 명의 데드풀 군단을 굳이 이 영화에 등장시킬 필요가 있었나? 저는 약간 그 생각은 들긴 했어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또 언제 데드풀 거의 주연급의 영화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생각해서 라이언 레이놀즈가 이 영화에다가 그 100명의 데드풀을 다 때려박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잠깐 하긴 했어요. 왜냐면 이 전체 스토리랑은 상관이 없었거든요. 갑자기 변종 데드풀들이 막 나오는 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줄거리였는데, 이렇게 나온 게 물론 재밌긴 했는데 개연성은 좀 부족했다. 네, 보는 재미는 있었다. 그게, 예, 변종 데드풀 등장에 대한 저의 생각이자 이 영화에 대한 두 번째 평이었고, 세 번째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가 기대된다. 이건 굉장히 기념비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마블이 정신 차렸다라는 표현을, 혹은 정신 차릴 거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영화 안에서 하기도 했고, 그래서 음, 앞으로의 마블 영화가 기대되게 하는 그 시작을 알리는 작품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말이 길었는데요. 제 지금 녹화 시간 보니까 한 시간이 넘었네요. 예. 이쯤 하겠습니다. 어쨌든 재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 있으면은, 특히 내가 마블의 팬이다, 그리고 마블은 안 봤어도 엑스맨 시리즈는 예전에 많이 보셨던 분들이다 하면은 충분히 가서 즐기실 수 있는, 극장 가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